자, 글청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한 푼도 못 벌던 백수에서 4년 만에 강남 사옥까지 오게 만들어준 돈 버는 원리와 방법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선별한 그런 영상입니다. 아예 돈 벌어본 적 없는 왕초보부터 현재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까지도 모두 도움되도록 제가 구성을 했고요. 아무것도 없던 제가 수익을 만들게 된 마인드셋부터 쇼츠 하나로 1년치 매출을 한 달 만에 만든 구조, 말하자면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세밀한 방법까지 다 담았고요.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요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 심리를 읽고 구매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될 거고 실제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추석 끝나는 주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부근에서 세미나를 열 겁니다. 제 새로 나온 책 팔지 않아도 팔리는 마케팅의 비밀 출간 기념으로 여는 세미나로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책과 유튜브에서는 제가 다 풀지 못하는 온라인 마케팅의 어떤 원리와 실체, 그리고 돈 버는 숨겨진 방법, 이런 것들이 뭔지 제가 전부 풀 예정입니다. 이제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신청료가 있는데 신청료는 제 책 한 권입니다. 안 가져오시면 현장에서 100만 원 받을 거예요. 자, 그럼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월에 200만 원, 100만 원 매출 그런 수준이었어요. 지금 월 매출 한 1, 2억 정도, 16억에서 20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지금 바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거 한 줄이 훨씬 중요하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업 비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게. 자, 글천개입니다. 오늘은 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가 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확실한 솔루션을 드릴게요. 저도 겁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이름하여 무조건 돈 버는 콘텐츠 만드는 원리. 안 되면 저 멱살 잡으세요. 이런 영상 찍는 이유는 좋아요 한 개만 눌러달라고요. 저처럼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 제 경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월에 200만 원, 100만 원 매출 그런 수준이었어요. 지금 월 매출 한 1, 2억 정도, 16억에서 20억 정도 매출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자 될 정도의 매출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처음에는 근데 많이 팔기 위해서 판매글을 많이 썼습니다. 저보고 글 1000개 쓴 거 어디 있냐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000개만 쓴 거 아니에요. 글 1000개 라인 맞추려고. 판매하는 장사치 글만 10만 개 넘게 썼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블로그나 사이트, 뭐 카페나 커뮤니티에 복붙한 것도 되게 많고요. 제가 실제 제 생각을 쓴 글도 3000개 이상은 썼어요. 근데 글을 써도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성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즉 뭐냐면 글 하나 쓰고 저도 40만 원도 벌어봤고 뭐 98만 원도 벌어봤고 600만 원도 벌어봤어요. 간간히 그리고 들어오는 강의도 건당 30만 원씩 받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저한테는 없던 일이고 그런 금액이어서 되게 감격스럽긴 했는데 지나고 나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강의나 세미나를 열어도 10명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한 50명 한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줄여서 먼저 해놓고 5명만 받을게요. 그래서 더 오면 늘려야겠다라는 얄팍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 뭐냐면 10개도 안 올렸어요. 오늘 유튜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근데 신청자가 100명이 넘게 나오고 전자책도 일주일 만에 4000명씩 받아가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있어요. 왜 이런 효과가 있냐면 이게 유튜브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 계속 던져주는 게 그 유튜브라서 그렇고요. 가령 여러분 그 자연인 프로그램 아시죠? 얘네들이 일주일에 재방되는 횟수 아십니까? 400회가 넘어요, 무려. 유튜브는 이런 자연인 같은 프로예요. 사람들한테 막 뿌려줍니다. 근데 블로그는 어때요? 보물섬이에요. 내가 가서 찾아야 돼. 못 찾으면 못 찾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뭔 얘기냐면 실력하고 전혀 관계없다, 돈 버는 거. 제가 이 교대역에 있으면서 여기 1년 넘게 이 사옥을 운영하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많이 쑤시고 다녔겠어요, 제가. 물론 먹는 데는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가다 보면 2층에 스키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연히 들어간 거거든요. 누가 한번 샤브샤브 집이 있네 해서 들어가 보자고 해서 들어가서 먹었더니 겁나게 맛있고요. 인테리어도 진짜 고급져. 저 전날 술 먹고 왔는데 오늘 또 술 먹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아재들 입맛에도 맞고 근데 분위기가 고급져서 여자분들 와서 대화하기도 좋고 회식 장소로도 정말 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만에 알았다니까, 여기를. 이 동네는 제가 빠삭한데도요. 왜 그랬다? 모른다야. 한마디로 모른다. 이 집은 억울할 거예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어.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갔으면 매출 더 많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마케팅은 아냐 모르냐의 싸움이지 실력?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인테리어에다 몇 억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려는 얘기는 단 한 줄이에요. 내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날 모르는 거예요. 그 스키당인 거예요. 반대로 알면 거기는 이제 인기 있고 맛집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맛집에 갔더니 되게 맛없는 집보다 2배, 10배 맛있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런던 베이글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현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체 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분들이 몰렸던 걸까? 이런 걸 깨닫고부터는 실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벌까라는 그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수십억씩 단기간에 계속 벌어 제끼는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정도만 알아도 저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실패는 안 하겠네? 본전치기 이상은 무조건 하겠다라는 지금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너무 쉽죠. 잘생기고 실력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알려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폭발적으로 알려진다? 아니에요. 극소수한테 알려줘도 돼요. 최소한 아무 돈도 안 되는 독서만 한다든지 강의만 들어 다니는 거, 이래서 매출 고민은 도리어 더 커지는 악순환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독서법이라는 건 어떤 수단을 찾는 거거든요. 독서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줄만으로도 몇 억도 벌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독서법 같은 걸 파지 않아요. 그 안에서 정보를 찾지, 나한테 필요한 걸. 독서법을 왜 찾습니까? 저는 글을 많이 쓰고 또 잘 쓰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다 돈이 생각보다 안 벌리니까 이제 인스타도 하게 되고 티스토리도 하게 되고 다른 거 더 배우고 이렇게 별짓 더 하게 돼서 몸만 더 바쁘고 현타만 더 오는 거예요. 다음날이 오는 게 싫었어요. 이제 재미가 없거든. 아니, 하루에 돈 10,000원이라도 벌어야지 재미가 이게 붙는 건데, 인간적으로. 이건 뭐 오히려 새벽까지 근성으로 쓰는데도 택도 없네. 돈도 안 벌리고요. 그런데 더 좋다는 유튜브는 처음에 그랬죠. 내가 뭐라고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건너뛰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했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썼는데 이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진짜 잘 나간다는 분당의 대행살제에 찾아가서 의뢰했더니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은 인간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회신도 없어요. 그렇게 낭떠러지까지 가서 이제 포기하고, 그러다 다시 온라인에서 손수건도 이제 팔고 전자제품도 이제 소싱해서 팔면서 조금씩 먹고는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건 행복한 일이긴 한데, 나도 저축도 좀 하고 집도 좀 사고 싶은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저같이 이제 뭐냐면, 용기 없고 내향적인 사람은 계기가 있어야지만 움직이잖아요. 마침 책을 제가 공저로 집필한 게 있는데, 이 책 홍보하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자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하지만 책 홍보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단 한 권이라도 팔라고.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운 좋게 책 팔면 또 많이 알려져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럼 여태 넉넉하게 주지도 못했던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집에 좀 잔뜩 갖다 줄 수 있겠구나. 그 사방에서 강의 제안도 마구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쪽팔리고 욕먹고 이런 거보다는 더 가치가 크다고 본 거예요. 영상 몇 개 올려보지 뭐.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저는 진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꿈같이 원하던 결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뭔 대단한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그저 우연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뭐 토목기사 같은 걸 따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뭐 경력을 쌓고 해도 바뀌지 않았어요, 인생이. 근데 이때부터 바뀌더라는 겁니다. 유튜브 하라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는데도 저는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뻔한 경험을 해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대체 왜 사는가? 그리고 언제 사는가? 이거예요. 이건 선택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해야지 이야기가 쉽게 풀려요. 이거 중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번 영상이랑. 여러분 만약에 동네에서 밥 먹을 때 어디 가서 드십니까? 아까 스키당도 설명드린, 저는 중국집, 냉면집, 그리고 설렁탕집, 그리고 뭐 콩나물국밥집, 이 네 군데 중에 하나를 가요. 제가 있는 교대에서는 식당만 100군데가 넘어요. 저는 그 중에 이렇게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오늘은 다시 여기,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 각 식당 실력이 평균이라면, 즉 이제 뭐냐면 10,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지만 그 가격 내고 먹어도 아깝지 않다, 그 정도는 맛있다 라고 하면 내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그럼 내가 만약 그 네 군데의 식당에 안 갔다면 선택지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왜? 모르니까. 그럼 나를 선택할 사람들을 지금보다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료 체험을 시켜서라도 먼저 먹게 체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안마기 시장도 어떻습니까? 완전 포화 시장이죠. 그런데 어느 날 풀리오라는 안마기가 나왔잖아요. 2000 몇 년도인가 아무튼. 근데 최근까지도 공격적으로 체험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안마기 분야에서 선택지가 된 거예요. 완전 후발주자였는데 지금은 100만 대 팔고 매출도 500억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사 먹기 전에는, 그리고 써보기 전에는 절대 그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기존에 이미 식당에서 돈 주고 사 먹은 사람만 이 식당의 맛을 아는 거고, 이 사장이 글이나 유튜브 어디 나와가지고 저희 식당 맛집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아, 먹어본 사람만 저 집 맛집 맞아, 또는 맛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정보의 종류가 나와요. 그 신규 고객을 모으고 싶다면 객관적 정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 정보는 기존 고객한테만 쓰는 겁니다. 이건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만 이해해도 돈 버는 글은 어떻게 쓰냐,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방법론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치 독서법처럼. 결론적으로 잘할 필요 없고 도구만 잘 고르면 돼요. 우리가 사과 깎아 먹을 땐 과도를 쓰고 밥 먹을 때는 수저를 쓰듯이, 바로 예시를 들어보면 내 식당 맛있어 라고 하면 그건 주관적인 정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경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 알게 된 사람한테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맛있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 있냐고,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신규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냐면 지금보다 매출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 매장에 안 온 사람도 나를 믿고 오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업종이 변호사든 병원이든 요식업이든. 그럴 때 객관적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걸로 신규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다? 손님이 한 달에 1000명 오는 맛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포스를 까서 실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맛집 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 예시는 띄워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근거만 담은 그 한 줄만 있어도 블로그만 해도요, 첫 문장부터 빡 살아납니다. 이 블로그가 생기를 띄어, 첫 문장부터. 그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신청자 수가 2배, 3배 늘어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피드도 마찬가지로 첫 줄부터 딱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 유튜브 쇼츠 요즘 가장 뜨는 거잖아요. 이거 오프닝 대사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신청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 최대 뭐 4배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월 매출 2억까지도 만들었어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적서, 계약 전에. 이런 분들도 당연히 매출을 몇 배 이상 올리려면 이런 근거로 담은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지금 바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거 한 줄이 훨씬 중요하지.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물론 이 비슷한 표현들로 많이 쓰시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귀찮긴 하지만 재주문율이 62%였어요. 총 주문이 그러니까 200건이었는데 그 중에 130건이 재주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신뢰감이 가죠. 주장이 이런 근거 한 줄만 넣었더니 객관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업종 이렇게 보면, 물론 학원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학원 분야 같으면 이렇게들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기초부터 잘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밑에 이제 뭐 이제 아웃풋 많이 얘기들 하시겠죠. 이건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학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부모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등록률 이런 거 있잖아요. 72% 가령 72%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 2개월 유지율은 88%야. 그러니까 이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있느냐,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가 기초부터 잘 가르칩니다라는 이 문장을 확 살리는 거죠. 신청자가 확 늘어나는 비결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밥이 맛있습니다. 이거보다 리뷰 수 가령 347개, 그리고 평점 4.7점, 그리고 리뷰수 347개 중에 250개가 밥맛이 좋았음 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60%는 뭐 일본산, 40%는 뭐 한국산 이렇게 섞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쓰면 그 주장이 확 살아나죠. 그 문장이 확 사는 겁니다.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컨설팅 분야. 우리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거고, 킥은 뭐냐면 이런 거조차 없는 분들을 위한 게 바로 뒤에 또 나와요. 일단 컨설팅 분야는 어떻게 쓰냐면, 저 같으면은 맞춤형 전략 제공합니다. 뭐 굉장히 좋아요. 뭐 기업 개인이든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에게 컨설팅 받은 A 업체가 3개월 만에 매출 상승률 32%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쓰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귀찮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주장만 하지 마시고, 주장만 하면 이 업체를 원래 알던 사람들 빼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장에 근거만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업 비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나는 그런 성격 없어. 그런 거창한 성격 없는데 리뷰수 400개가 없어. 나 5개밖에 없어. 혹은 빵건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솔루션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한 5개, 4개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히려 더 좋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까놓고 얘기하면 강의 또는 전자책 또는 컨설팅을 5명밖에 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저 같으면 저는 지금까지 단 5팀만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한 팀 한 팀 직접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5팀만 받아 진행해보니 전원이 만족하고 후기까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만족도 100% 달성했어요. 또는 뭐 5팀 중에 4팀이라면 80% 달성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게 숫자가 작다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5개밖에 못 팔았어. 내가 납품한 5건 중에 그 중에서 3건이 재주문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재구매율이 60%라는 거죠. 이유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숫자가 작다고 여기서 이제 물러서시면 안 돼요. 이건 항상 프레임 싸움입니다. 97%냐 3%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너무 작아서 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시면 돼요. 솔직하면 되고, 뻔뻔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잘 뽑아낼 수 있냐,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인간미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럼 마지막 0건은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보여드렸는데, 저 또한 후기가 단 1개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주는 전략이 거기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객관적인 문장을 가지고 시작한 그 글이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준다고 해보세요. 8명이 받아가든 4,900명이 받아가든 3,000명이 받아가든 그건 관계없어요. 3명만 받아가도 10번만 하면 30건이 넘어가요. 그 안에 또 후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고맙다고. 그럼 어때요? 그게 더 쌓이는 거예요. 축적되고 중첩되죠. 그걸만
식당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쭉쭉 나가시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활용점정 주인장의 철학이 한 스푼 들어간 겁니다. 가령 나는 백반집을 하는데 쌀이 중요한데 쌀을 일본산은 60%를 쓰고 평택쌀은 40%를 섞어 쓴다.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손님이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 이걸 우연히 발견한 거죠. 이런 비유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밥 짓는 물은 야채와 한우, 우린 육수를 쓴다. 이거 어때요? 뭐 맨날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아주 별거 아니죠. 근데 이런 컨셉만 있어도 재미가 있잖아요. 기억에 남고. 이거를 만약에 쓴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우리 식당은 밥이 맛있어요. 뭐 어디 쌀 어디 쌀. 그런데 살짝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건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해요. 아, 이 집 맞아. 맛있어. 또는 맛없어. 맛없어 하는 사람 다시 안 오겠죠. 근데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선택지 안에 들어가서 이 집에 이제 가끔 오겠죠. 그 반대로 이제 이 집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납득을 할까요? 밥이 맛있어? 이렇게 말 안 하는 집도 있나? 그럼 우리 집 밥맛은 썩었어. 이렇게 하는 집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래서 들어가지고 신규 고객을 모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당은 고시카리 60%, 이천사 40%를 섞어서 밥맛이 끝내줍니다라고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이건 예시를 위한 표현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더 끌릴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신규 고객을 모으는 거고, 신규 고객을 많이 모은다는 건 뭐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선택지 안에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선택지를 보통 사람들이 갖는다고 하는데 그 선택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게 끝이에요. 이걸 가장 잘하는 게 유튜브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글은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글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단 궁금하죠? 호기심이 발동해요. 이런 집이 만약에 나 사는데 근처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 생각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럼 글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와서 그 돈 주고 먹을만 하면 이제 선택지가 되는 거니까. 그럼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신경들이 많이 써요. 가령 인테리어에 몇 억을 들이고 이런 건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는 본질은 뭡니까? 그 맛이잖아요. 그리고 그 맛을 내는 방법 정도를 알면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 그럼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그 식당 주인장이 안다면 부수적인 것들에는 돈 안 들이겠죠. 차라리 그 돈을 딴 데 쓰겠지. 돈 한 푼 안 드는 객관적인 정보만 담으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는 뭐가 있어요? 객관적인 요소에는 뭐 후기량, 판매량, 뭐 재료의 비율, 또는 뭐 자료 조사한 거 논문이나 뭐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표면에 드러나는 수치들이 대표적이죠. 주관적인 정보에는 어떤 게 있죠? 의견, 뭐 주장 이런 게 대표적이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든지 나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나의 앞으로의 목표는 뭐 강남 빌딩을 산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등의 쓸모가 없죠. 더더구나 주장이에요. 근거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정리하면 돈 버는 건 뭐다? 실력 아니다. 나를 선택해줄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그 싸움입니다. 신규 고객을 만들고 싶으면 객관적인 정보로 먼저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기존 고객한테는 어떤 말을 쓰냐면 맛있다 같은 주관적인 정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 쓰시고 영상을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의견이나 주장을 넣었으면 거기다가 근거를 다른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 하루만에 해보시면 대폭 컨텐츠의 질도 높아지고 신뢰도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서 다 답글 달아드릴게요. 야, 너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고민부터 하냐?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저는 남들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돈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이런 질문에 제가 답을 하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다 살 길이 있더라고요. 저 돈 없어서 단칸방 구할 돈도 없는데 제가 결혼하게 만든 한마디가 있거든요. 지금 와이프하고 저는 아기도 꼭 낳고 싶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둘 먹고 살기도 벅찬 거예요. 그렇다고 앞으로 제가 무슨 희망이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럴 때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형수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네. 도련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숟가락 물고 태어나요. 본인 일이나 열심히 노력하시죠. 애는 알아서 크고요. 그리고 도련님이나 아가씨도 산 사람 입에 절대 거미줄 칠 일 없어요. 제가 이 말 듣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돈 벌 수 있나?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이 질문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다 잘난 체 하고 살고 뭐 다 그렇게 보여도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의 어떤 나에 대한 부정, 실망, 좌절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모르겠는 이런 막막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뇌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경까지 오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통제도 불가능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이잖아요. 왜냐하면 위기거든.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 방향으로 나를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무기력하고 시도조차 안 하게 되잖아요.
우울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수술은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자존감이나 자존심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진짜 무기력해지고 미치겠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정신과도 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제가 어땠냐면 3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진짜 한 4번 망하고 어느 때는 완전히 진짜 무너졌어요. 부모님 있는 집에도 못 갔어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난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니까 제 자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는 거지. 그걸 회피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몇 달을 그러고 집에서 페인처럼 방에서 폰이나 보다가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벼랑 끝까지 가니까 조금씩 다른 게 열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위기를 겪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의미로. 그 당시에 뭐였냐면 전 언제나처럼 뭐 만화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뭐 뉴스 새로 고침하고 커뮤니티 새로 고침하고 뭐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글이었냐면 계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물 뭐 하면 좋을까요? 경조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라는 글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으로 야 진짜 부럽다. 저 사람들은 선물할 돈과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구나. 저 사람은 경조사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있네. 저는 돈이 없어서 저 대학 때 은사님 장례식장에도 못 가서요. 선후배들이 막 전화 왔거든요. 형 왜 안 와? 막 사업 때문에 사업이 너무 바빠서 잘 되고 그래서 핑계대고 못 갔어요. 근데 실은 돈이 1,000원 한 푼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 이 글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그 글이 기억이 그래서 남았던 건데 왜냐면 그게 그 사람들이 나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 처음에는 아무거나 빨리 선물이나 사서 주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히 선물을 찾는 게 아니었네. 뭐냐면 싸 보이지도 않으면서 또 부담도 되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거. 즉 자기 체면하고 내가 가진 예산하고 이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저한테는 또 예전에 받아놓은 메일 하나가 또 떠올랐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여성 건강식품을 싸게 공급해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메일이에요. 누가 이런 거 봅니까? 그때는 제가 망하기 전에 이것저것 해보려고 온라인 판매도 많이 이제 쑤시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공급사들한테 뭔가 제안서를 받던 때라 이런 메일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게 떠오른 거예요. 딸랑 또 그거 하나 공급해주는 데였고 공급해주는 사람도 되게 젊었어요. 소위 저같이 좀 초짜 티가 많이 났달까? 그 당시에. 아무튼 그분이 공급한다는 제품을 보니까 일단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가는 20만원에서 30만원대였어요. 근데 이거를 고작 11,000원에 공급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메일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개무시지. 누가 이런 걸 사냐?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까 전에 선물 고민하던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제품이 딱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10,000원도. 근데 마침 위탁 배송도 된다고 하네. 즉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제가 활동하던 카페에 중고 게시판에 올렸어요. 저는 거기 회원이니까.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아무튼 실험 삼아서 올렸는데 게시글을 진짜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느 한 분이 20개 가까이를 주문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시냐고 제가 문자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경비원이신데 자기네 경로당 어르신들께 마침 줄 게 없었는데 그분들 드릴 선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였어요. 이분들도 이렇게 많이 사시는구나.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도 맞는데 자기 문제, 뭐 선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신 해결해 줄 것들을 찾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으면 사는구나. 수량에 관계없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카페 중고 게시판에만 올려서 대량 판매는 어려우니까 많이 팔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군데를 가입해서 팔기도 했고 또는 공동 구매하는 카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데를 한 10군데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동시에 공동 구매로 팔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다 잘 됐냐? 아니요. 단 한 개도 팔지 않아서 이 입점비 보통 공동 구매하려면 입점비 카페에 5만원 15만원 내잖아요. 그거 날려먹은 적도 부지기수예요. 엄청 많아요. 추라이를 많이 해봤다는 거죠. 이러면서 아무 제품이나 파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마진만 좋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팔릴 만한 제품을 보는 눈도 그때 터득하고 감각을 깨우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정관장이 잘 팔린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경쟁도 치열하고 마진도 적죠. 정관장, 나이키 이런 거 팔면 마진 높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정관장이라는 느낌이 나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 브랜드가 좀 있어야 돼요. 브랜드가 주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가격은 좀 저렴하길 바라면서 자기 체면도 챙길 수 있느냐라는 거. 그거에 충족되면 산다는 거예요. 제품 기능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누구도 저한테 그걸 물은 적이 없어요. 그저 내 상황에 맞는 제품이냐 그것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맞춰주면 이 대상들한테는 진짜 잘 먹혔고요. 그걸로 그 판매글 한 개로 한 달에 100만원도 벌고 900만원도 벌고 1100만원도 벌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대체 이걸 왜 사는 거지? 이 사람은 대체 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야. 이러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심리도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앞서도 경조사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돈을 내는 심리는 결국 나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나랑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유지는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 체면까지 더해져서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그럼 일반적으로 강의를 구매하는 분들은 어떤 심리인지 아세요? 그분들은 환상을 사는 거예요. 특히 실행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줘서 불안을 덜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니까요. 그럼 탈모약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나는 아직 사회적으로 남성적으로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도태된 늙은이나 뭔가 노화된 퇴물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젊음, 자신감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남자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저는 뭐 체념해서 솔직히 이런 걸 메시지로 내면 되는 거고. 그럼 썸 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 바로 썸 게임이야. 근데 반대로 보통 자존감들이 낮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예요? 과몰입하지, 집착하고. 그럼 이분들이 타겟이 되겠죠? 이분들을 타겟한다면 그분들의 심리에 맞는 강의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전문이 아닌 것들까지 전부 다 취급해서 수백 개 이상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팔아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팔릴지 쑥쑥 자연스럽게 감각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 쓰기 전에 고민한 게 아니라 깨지면서 배운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처럼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없었더라면, 즉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생전에 실행력이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주 작은 성과였던 거예요. 이렇게 한 1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긍정이 생겨.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템 고르는 법도 생기고 판매하는 노하우도 쌓이고 그렇게 시야도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용기도 조금 생겼어요. 현금도 좀 모였고요. 부자가 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장 가족 부양하고 나 하나 먹는 거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는 너무도 달라진 겁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판매자로 끝난 게 아니라 강의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런 그지 같은 경험으로 만든 강의를 누가 사줄까 싶었는데, 그래서 무서웠어. 그래서 무료로 풀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3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유료로 팔게도 된 겁니다. 지금은 그걸 시작으로 마케팅 회사도 여러 군데 차려도 보고, 또 경영학 박사과정에도 다녀보고, 현재는 연매출이 좀 미약하지만 뭐 10억 원대 마케팅 회사도 운영하게 된 그 단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자 개발자하고도 협업을 해서 시장 조사 기관으로 또 발돋움하려고 또 애쓰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하신 분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물론 감히 이 질문에 답할 절대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만, 실력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 자랑하면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요. 야, 그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진짜 지식 끝판왕 아니면 지식으로 뭘 하는 시대가 지금 다 지났어요. 안 그런가요? 그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것만 알려고 애쓰면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500세대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500세대가 사니까 최소 뭐 500명에서 1000명 정도쯤 사는 아파트가 아닐까? 그리고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몇 개가 있고, 뭐 식당은 13개가 있고, 카페는 5개가 있고, 뭐 헬스 짐은 3개가 있고, 뭐 이 정도 아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정작 아파트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검색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 카페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 지역 카페에 가입하는 거죠. 그럼 반찬 국이 필요한 집도 있고, 아이들 유치원이 필요한 집도 있고, 선물이 필요한 집도 있고, 태권도장이 필요한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부터 뭐 취미, 주식, 투자, 뭐 재테크, 독서, 또는 뭐 병이 있는 환자들 모임, 또는 자동차 모임, 없는 게 없잖아요, 카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속마음, 검색에서는 안 나오는 그 속마음, 즉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은 그 카페라는 곳만 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규모를 키우게 되면 여론도 되는 거고, 대기업들도 궁금하는 그 시장 조사도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조사하거든요. 대기업처럼은 아니더라도 요새 챗 GPT가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을 30분 만에 한 200개를 알고 싶다? 그것도 너무 쉬워졌죠. 왜냐면 전부 스샷을 다 뜨세요. 그 다음에 챗 GPT에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댓글 탑5, 가장 나쁜 댓글 탑5, 그 다음에 내 강점과 연결되는 뭐 요소 탑5, 이거 다 정리해서 보여주라고 하면 다 보여주잖아요. 카페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는 건 너무 쉽습니다. 가령 요새 새로 나온 차 기아에 아이오닉 9이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컨텐츠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 바로 검색해요. 그래서 카페로 바로 갑니다. 그럼 아이오닉 9이 뭐 나오네. 그럼 들어오면 전체 글 보기 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가입해서 등급 높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봐도 괜찮겠죠? 저는 챗 GPT를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스샷을 먼저 땁니다. 스샷을 이렇게 따요. 이렇게 답니다. 딱 한 개만 땄어요. 그럼 여기서 챗 GPT 킬게요. 그래서 이제 붙여넣기 컨트롤 V만 이렇게 했습니다. 10페이지 이상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전 이 단 한 페이지만 해볼게요. 예시를 듣기 위해서. 질문만 뽑아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트렁크 양옆에 덮개는 원래 없나요? 사고가 났는데 카드형 스마트키 질문, 주행거리 짧아진 문제, 비아디 아토3 판매량 검증,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죠. 뭐 전기차 가입비에 뭐 보증 관련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3개만 뽑아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전기차 가입비 보조금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죠. 왜 궁금한가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질문, 현재 발급 가능한 전기차 충전 신용카드 추천해 주실 분. 이런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속마음을 뽑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와 있다는 거고. 이건 1분이면 찾아낼 수 있는 거라 얼마든지 챗GPT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거 아니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시글이든 댓글이든 네이버 플레이스 훅이든지 간에 전부 요약해서 정리해서 나한테 이렇게 다 주니까 사람들 마음 수백 개가 싹 다 정리가 되죠. 보고서처럼 나한테 오늘 시가 됐잖아요. 이거 3분이면 검색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챗GPT 써서 해보시고요. 결국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오늘은 주로 제가 카페 얘기를 좀 한 거지만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내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작지만 노하우를 쌓아서 경력을 쌓아서 점차 1, 2년만 해도 충분히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는 못 됐어요. 그런데 먹고 살 만한 기회는 내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점. 당장은 어려운 마음에 시야가 좀 좁아졌을 텐데 얼마든지 작게 시작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점, 그 점 하나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서 보이는 게 점점 늘어나네? 결국 실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보인 거고 그걸 찾아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의욕도 생기니까 다시 저 책도 읽게 되고 책 리뷰로 돈도 벌게 됐어요. 점점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라고 좀 잔소리성이 좀 강했는데 그래도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를 같이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한테도 많은 힘이 되고 더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얘기했잖아. 돈 버는 건 실력 아니라니까. 가방끈 그런 거 아니야. 자, 글천개 컨텐츠의 글천개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뭐냐면 1년 동안 팔리던 물량을 이 영상 하나 때문에 한 달 반 만에 완판시킨 문제의 그 1분짜리 쇼츠 영상입니다. 좋아요는 28,000개, 조회수는 192만 회를 기록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 바이럴 영상으로 제가 기획한 게 아닙니다. 조회수가 터지는 정확한 구조, 그리고 인간 심리에 기반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터진 겁니다. 실제로 이 채널 자체도 다 터졌어요. 떡상했죠. 채널 스샷하고 영상 한 개 플레이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교하려고 비교한 게 아니라 마트 가면 습관적으로 씻고 오는데 그게 보면 성분에 보면은 탈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을 그걸로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식용유를 빼고 난 콩껍데기, 그거를 이제 모아서 된장 만들 때 쓰는 거죠. 말하자면 저희 집에서 판매되는 된장 1kg와 거기에 1kg를 비교하면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유전자 변이 되지 않은 60년 전통된 순수한 조선 오리지널 콩알을 지금 쓰고 있고요. 거기는 거의 99%가 수입된 콩으로 기름을 짜고 남은 탈지분유 가지고 이제 온갖 걸 혼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저 항아리에서 숙성이 돼요. 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눈도 맞고 360도를 다 똑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똑같은 환경에서 숙성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의 마트에서 파는 거는 거의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된장이에요.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왕 알고 먹는다면 저 같으면 한 끼를 먹더라도 좋은 거 먹겠어요. 이것 때문에 국내 완판됐고 해외 주문, 그리고 미국, 브라질, 일본, 프랑스까지 주문이 들어와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돈 못 버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브랜드가 없거나 타겟이 누군지 모르거나 완벽주의 때문에 실행을 미루거나 아니면 개인 경험이나 사례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신뢰가 없거나 아니면 이분이 하는 말에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너무 없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기 홍보나 해대거나 아니면 썸네일 제목 이런 퀄리티가 너무 낮거나, 이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부 공통점들이 뭐냐면 내가 전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 이것들을 전부 해소시켜 준 게 바로 고작 이 1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걸 반드시 교과서처럼 보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전부 써먹으세요. 일단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브랜드가 없어서 잘 안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죠. 야, 넌 유명하니까 잘 된 거지, 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100% 틀렸습니다. 이 식당은요,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동네 분들 외에는 진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쇼츠 단 몇 개 올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완판되고 끝났어요. 이것도 저 말고 이분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팔 거를 한 달 반 만에 우리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팔아요? 팔 수가 없으니까 전화만 오면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이제 그게고요. 없다고 해도 진짜 이까지 찾아오셔갖고 항아리를 열고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분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누구나 이런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만 아시면 돼요. 주장, 이유, 사례, 제안에서 주의사제인데 이 구조만 익히면 다른 어떤 강의나 마케팅 책 안 보셔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완판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간편하게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어그로 끌면서 나오는 그런 틀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행동경제학,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인간의 인지 부조화, 그 다음에 아이다, 그리고 인간 심리가 전부 들어가서 함축된 공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분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더 놀라우실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이유만 던져주면 무조건 설득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주장, 이유, 사례 순으로 내용을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인지 부조화를 전부 없애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생짜로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접근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억지입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이 얘기를 듣고서 스스로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면서 말하는 순서대로 받아들이도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장, 이유, 사례, 마지막 행동의 제안까지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 형태대로만 말하면 상대방은 즉시 납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모델로 10,000원대부터 250만원대 강의까지 판매를 해온 겁니다. 물론 절대 사기는 치시면 안 돼요. 이 구조를 아셨다고 해서 반드시 알맹이는 있어야 됩니다. 이 구조를 쓰고도 욕 안 먹는 이유는 그게 유일해요. 알맹이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이 구조를 제가 많이 설명드리기도 했어요. 기대감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구조는 그런데 1000만 번을 써도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분야와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변호사님도 있고 요식업도 있고 푸차도 있잖아요. 자, 그럼 바로 이 영상 뼈를 발라보겠습니다. 자, 1단계 주장인데 이분 주장이 뭐죠? 마트 된장에 이 성분 보이면 절대 사지 마세요. 벌써부터 인간의 회피 본능에 그 다음에 호기심까지 쫙 올라오죠. 이게 주장이 갖는 힘입니다. 반대로 시나 에세이 같으면 이런 힘이 있을까? 가령 파브르 곤충기나 식물학자의 정원 이런 식이면 거기에 관심자 외에는 안 보겠죠. 우리는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 다음 2단계입니다. 이유. 대량 생산하는 공장형 제조는 맛도 그리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성분 보이면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탈지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분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2단계까지 왔죠. 이제 그 다음 3단계 사례.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나와주는 거죠. 말보다는 사례가 힘이 세다. 그죠?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대부분의 된장은 대량 제조된다는 점, 그리고 그 주성분이 탈지분, 즉 원료인 수입콩을, 국산콩도 아니고 수입콩에 기름을 짜고 그 남은 것들을 여러 가지 한데 모아서 된장으로 만든 게 시판되는 된장들,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된장 명인이 만든 전통식 된장은 60년 된 순수한 오리지널 조선콩만 99% 이상을 사용했고 또 이걸 숙성해서 만든 거니까 같은 된장 1kg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자들 봐보세요. 제가 문자 띄워드릴게요. 이런 문자가 수백 개씩 오고요. 이거 어제 온 것만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작년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어제 온 문자하고 마찬가지로 살 수 없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례로 충분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단기간에 대량 생산된 된장하고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된장하고 뭘 사 먹겠습니까? 몰랐으면 모를까?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모를까? 알았다면 이 사실을 대량 시판되는 된장을 사 먹기에는 이미 쉽지가 않아졌어요. 생각 자체가. 여기서 자기 제품 홍보한 게 아니라는 그 점에 주의하셔야겠죠? 이 영상은 짧습니다. 그런데 공장형 된장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었죠. 주장, 이유, 사례. 이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이왕 한 끼를 먹을 거면 저라면 좋은 걸 먹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 영상이 끝이 나요. 즉 그래서 좀 더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전통 된장을 먹어야 된다라는 행동 제안을 마지막에 하고 끝을 낸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자신이 파는 제품을 명시했습니까? 전혀 안 했죠. 오로지 맥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연결시켜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강요했습니까? 절대 강요도 없죠. 도리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실은 답정너가 되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전통장 또는 명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잘 된 게 아닐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다만 사업 좀 해보신 분들은 본질, 즉 아이템이나 실력이 높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닌 걸 너무나도 더 잘 알고 계시죠? 절대 그게 아닌 겁니다. 결국 구조가 이런 완판 사례를 만들었어요. 이 영상 몇 번이라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이걸 주의사제로 말하고 부루라는 거 이 툴로 편집만 해서 올리면 영상도 끝이 나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부루는 어떻죠? AI로 썸네일 카피도 만들어준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실제 이런 영상 처음에 3개가 올라갔고 미국, 브라질, 도쿄에서도 보내달라는 연락이 그래서 왔어요. 이 구조로 말했더니 저와 미팅하는 분들 중에는 저희 사옥에 이제 실제로 해외에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일본 등등 이분들도 현지인 타겟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해외에도 이렇게 수많은 한국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영상을 올리셔도 충분합니다. 이 사례에서 입증이 됐죠. 오늘 사례를 정리하면 주의사제 구조로 시청자를 1분 만에 설득했다는 점, 그래서 완판시켰다는 점, 그리고 알려진 브랜드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 아무도 몰랐다는 점, 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절대 판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 한 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분처럼 1년 넘게도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완판시키는 힘이 나옵니다. 여보세요? 된장 문의하셨잖아요. 유튜브 보고. 제가 된장 가격이랑 저희 집에서 나가는 제품들 리플렛을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금액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 고맙습니다. 제발 아침에 안 오기를. 제일 좋은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은 택배가 안 나갔거든. 그나마. 그래서 진짜 스토어 그거 있잖아. 문 닫은 게 제일 민망해요. 지금도. 야, 그 정도로 잘 되셨다니. 진짜. 스토어를 할 수 없이 다 물건을 못 주고 닫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물건이 없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이 구조로 만들어진 영상을 본 사람은 반드시 이 흐름에 따라왔다면 그래서 그거 어디서 사요? 어떻게 사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은 보다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함정을 판다. 그 다음 빠지게 한다. 그 다음 구해준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차라리 자주 올리는 주책바가지가 100만 배 낫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영상 하나로 완판시키는 구조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단 한 개라도 만드시라는 겁니다. 손글씨로 먼저 4개 적으세요. 어떻게? 주장, 이유, 사례, 제안. 그다음 실제 한 줄씩 다 써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요. 글청계 채널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글청계 친구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야,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네? 근데 들어보시면 전혀 다른 내용이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지금까지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년 동안 했더니 남는 건 사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쓰신 글이나 영상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밑에 이메일 주소도 남겨놓을게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건데 제가 대차게 까드리겠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전부 분석해서 이건 잘 됐고 이건 안 됐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해드릴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 편협한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전부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력은 있는데 이런 마케팅이나 매출 또는 브랜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언제든지 하단에 1:1 문의 링크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 많이 풀게요, 앞으로도. 왜냐면 저는 고객사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장 조사하는지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살려줬으니까요. 자, 글천기였습니다. 야, 한 개 만드는데 1시간 걸렸다고? 야, 그 다음엔 10분도 안 걸릴 거야. 지금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하시죠? 네. 저는 참 글청계고요. 영원에서 시작했다가 방구석에서 지금 이제 한 110억, 120억짜리 이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요걸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돈 잘 버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만나보면은 작게는 뭐 50억대, 뭐 70억대, 100억대, 300억대, 500억대 뭐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막 되게 쫄았어요. 저도 110억짜리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천재겠지? 나만 보면 1초 만에 내가 어떤 놈인지 알겠지? 나의 미천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사람 다 비슷비슷하고. 그냥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겁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개념까지도 오늘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것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재능을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유튜브에서 뭐 브랜딩이 안 되고 마케팅이 안 되고 글쓰기가 안 된다? 여기에 해법이 다 있어요. 아무튼 부동산 글청계 발전소 대표, 글청계 콘텐츠, 여기가 글청계 콘텐츠입니다. 그 언론사의 이사였고 메이저 항공사, 대학교 교직원, 크몽의 전문 필진,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토목기사 이거 다 쓴 이유가 있어요. 사업 실패 사회, 그다음에 토목하던 놈이 교직원하고 항공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경영 밑에 뭐가 있죠? 마케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을 해도 되는 거죠. 책은 3권 냈습니다. 이거 셋 다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보시니까 책 어때요? 확실히 좋죠. 깜짝 놀랐죠, 진짜. 간결하고 단문으로 돼 있고 읽기 쉽고 사례 풍부하고요. 그죠? 들어가 있는 지식만 해도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컨텐츠 겁나 잘하고요. 1000건 이상의 그리고 경희대, 중부대, 롯데호텔 이런 데서 이제 강의도 하고 마케팅 프로젝트도 했었습니다. 저희 또 자랑 안 할 수 없죠. 또 고객사 총 조회수 5천만 회는 예전에 돌파했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후에 계약 한 건인데 1억이 넘어간 여기 건물 수리가 하나 있고요. 쇼츠 6개 업로드했는데 1년에 2억 버시던 분이 한 달에 2억. 이렇게 요식업이고 700만 조회수 구독자 34,000명 늘었어요. 쇼츠 6개 만에. 그리고 쇼츠 1개 만에 900만 한 거. 요거 이제 구독자 총 3만 명 생기고 여기 재활 PT. 그리고 영상 20개인데 조회수는 안 나와서 솔직히 창피하게 안 나왔는데 무료 프랜차이즈가 6개 호점이 신규로 처음으로 본사 만들었는데 6개가 나갔어요. 부산에서. 그리고 15일 만에 1억 5천만 원 매출이 난 거 부동산 경매. 이거 원래 잘하시던 분인데 저희 이제 영업 스킬 같은 걸 접목을 시켜드렸더니 이제 쑥 갔어요. 지금은 저희랑 협업 관계가 됐어요.
저희랑 이제 한 100억 정도를 벌기로 지금 뭐 약속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 쇼츠 3개로 1억 빚 갚은 분, 롱폼 영상 10에서 12개로 매출 5억. 이분이 법무법인은 뭐냐면 월 매출이 3천, 4천이었어요. 근데 영상 올라가는데 조회수가 900회에서 한 2천에 사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기획, 이 모종의 기획이랄까? 5억에서 10억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직원도 변호사로 10명 늘어나고. 기업의 형태를 띠는 거죠. 뭐 몇백만 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뭐 몇십에서 몇백, 몇천 번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일이 다 쓰진 않겠습니다. 뭐 관공서부터 이런 데는 저희가 다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탑티어 PD 콘텐츠 팀이 있고 현재 저희도 한 1년 2개월 만에 20억 정도 누적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럼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사례입니다. 뭐 뷰티도 있고 헬스도 있고 뭐 에듀케이션 교육이겠죠? 뭐 학원도 프랜차이즈 엄청 나가 있고 뭐 스킬 뭐 집수리 뭐 로우 뭐 채권 출신부터 뭐 법무법인까지 요식업까지 이렇게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책으로 다 넣어놨는데 혹시 책은 다 사셨어요? 안 산 분은 지금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3권씩 더 사주세요. 이 책이 좀 저주. 요즘 사람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일 멀리서 오셨다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요? 아이고, 이거 1시간밖에 안 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예, 선생님께서. 목포요? 어떤 일 하세요? 화장품 제조 판매. 화장품 제조 판매요? 그걸 왜 목포에서 하세요? 아, 동생이 제조를 하고. 예. 제가 판매 쪽. 어떤, 누구를 타겟으로 한 화장품이죠? 대한민국 여성. 여성이요? 다 하네요? 샴푸, 뭐. 샴푸? 세정제, 뭐. 지금 샴푸 같은 경우는 지루성에 좋은 예. 원료들을 사용해서 지루성을 단계가 좀 빨리 당긴다든지, 안 그러면 뭐 식물성 줄기세포를 사용해가지고 예. 두피를 좀 좋아지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요? 네. 샴푸 안 그래도 선물로 가져가 드렸는데. 아, 그래요? 이 정도 설명 갖고는 받기 싫은데? 후스진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후킹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글을 클릭을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거에 맞는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근데 스토리라는 게 책에서 얘기하는 막 그 엄청나고 막 그 거창한 이론이 아니에요. 가령 학문세정제를 쓰는 사람들 왜 쓰는 거예요? 일단은 가려운데. 왜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서 업무 많이 하고 운전 많이 하고 이러면 예. 학문에 이제 직물이 생기고 비대 많이 쓰고 하면免疫力 약해지고 그래서 가려운데 병원 가기는 부끄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약은 없어요? 많겠죠. 그쵸? 네. 선생님 걸 왜 사야 돼요? 거봐, 이런 데가 받기 싫은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들으시면서. 그럼 자, 이제 오늘은 팔지 않아도 팔리는 마케팅의 비밀. 이게 꼭 있네요, 정말로. 신기하기도 해요. 10년 만에 제가 깨달았네요. 예전에 엄마가 잘 되는 걸 보고 저도 식당을 차렸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차렸거든요. 왜냐면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물레동에 차렸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한우 써는 주방장 엄청 비싸요. 연봉이. 그분을 데려다 놨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옆집은요, 줄을 서요. 놀부 부대찌개였거든요.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옆에 무슨 호로 시작하는 무슨 쌀국수집이었는데 거기는 물레동 방송국 앞이어갖고 줄이 항상 이러했어요. 점심시간 때. 왜 저희 집만 안 왔을까요? 신뢰가 없어서. 또 뭘 잘하는지 몰라서. 답은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오늘 여러분들 교대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일찍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3시나 4시쯤 오셨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주변에 커피숍이나 식당을 갈까? 근데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해봤네? 근데 안 나와. 거기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집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맛집이에요. 실력도 엄청나. 근데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이게 요즘 네이버 플레이스가 유명하니까 잘 돼 있으니까 플레이스 등록 안 한 사람은 없잖아요. 놀랍게도 여기 옆 블럭에 그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되게 잘하는 집이 생겼는데 4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왠지 아세요? 최근은 알고서 자주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실력이 없어서? 몰라서예요. 몰라서. 저는 이 동네에서요, 여기 이명실 설렁탕하고 히레등하고 그다음에 오장동 냉면, 그다음에 요 앞에 만덕 식당 이 4개밖에 안 가요. 선택지가 4개예요. 그럼 어때요? 4일마다 한 번은 가죠, 저기. 한 번씩은. 근데 여기가 하나 추가돼서 5선발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갈 생각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선택지가 됐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없어요. 실력이 개차반만 아니면. 실력은 절대 기억을 이기지 못해요. 기억이 최고입니다. 기억을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좀 처음 그 화장품 출시하셨을 때 어떻게 판매하셨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어떻게? 상세 페이지하고 예. 영상을 좀 뿌리고 예. 그래서 어떻게 원하는 결과는 얼마 버는 거였어요, 매출이? 한 50원 50억이요? 현재 매출액은 얼마인데요? 한 달에 한 2억 2억이요? 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착하신 거 아닌가요? 2억이면? 마진율은요? 고가 상품이라고 예. 한 50, 40? 고가 상품이에요? 아, 기능성 그런 건가 보죠? 더더구나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면 정비와 가능성 모델 중에 중심 경로가 필요하네요. 재밌는데? 한번 들고 와보세요. 저한테 서비스도 좀 맡기시고.
처음에 그럼 다른 거 그걸 알리는 글이나 영상은 만들어 보셨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 제품 나올 적에 이제 블로그도 네. 수로 써봤고 네네네. 업체에 맡겨보기도 했고 네. 영상은 이제 처음부터 막 제가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예. 남들 하듯이 뭐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이제 영상도 좀 띄우고 했어요. 네네네. 그 대행사에서 맡겼더니 어때요? 글이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할 만하던가요? 어떤가요?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순위를 봐도 뭐 제 글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아보면 있는 거고. 예. 상위 노출. 처음부터 상위 노출을 바라고서 지불하신 건 아니에요? 바라고 지불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근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가장 첨예한 사례가 뭐냐면 의료법에 저촉되는 거. 그러니까 의료법 테두리에 있는 포스팅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힘들게 올렸어. 근데 경쟁사가 그걸 보고 어우 고생했네 이렇게 할까요? 바로 신고 때리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포스팅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로섬이거든. 여자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다이어트 시술 받을 거 3번 받습니까? 1번 받지? 화장품 바르셔도 1번 바르지 5번 바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경쟁이 더 치열하죠. 다이어트에서 포스팅만 하나 잘 되면요, 성형외과나 지방흡입에서는 손님들 엄청나게 모아요. 이제 포스팅 하나로도 5억 이상 넘게 버는 것도 다 봤거든요. 저도 참여를 했고. 저는 그런 거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글 쓰는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 커튼이 거쳐졌어. 돈 버는 글쓰기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공식은 있지. 평균 이상을 넘어가는. 그리고 그걸로 30개, 60개를 만들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경로는 있지. 상인수 되면은 잘 된대요. 매출이 잘 나온대. 사실일까? 저는 글은 그렇게 인간답게 쓰고 로직에 관계없이 글을 써요.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괴물 같은 글이 나와요. 자꾸 막 키워드 나열하고 갑자기 문맥이 안 맞는 막 강남, 강북,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성형업계에 들어오는 또는 인테리어 업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건 기본이야. 당연한 거예요. 야, 그럼 안전하지 않니? 니네 병원? 그럼 니네 멸균실도 없니? 그리고 마취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검증된 거 없어? 그건 당연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납득시켜주는 사람이 없고 봤더니 하나도 없어. 오늘도 봤는데 그렇게 글 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이라는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거든요. 그걸 없애야 돼. 왜 상위 노출을 합니까? 말도 안 돼. 블로그는 저품질이 돼요. 제 블로그 저품질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쓴 다음에 조회수는 유튜브에서 내면 돼요. 유튜브의 가장 강력한 점이 뭐죠? 영상에서 먼저 선 납득을 시킨다? 17명만 봤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링크가 달려있어. 링크 달려있다고 아무나 클릭하나요? 납득을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클릭을 한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 계약률이 어떻다고요? 90%가 넘어요. 그거를 구조화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유튜브를 이용해서도 300조회수만 갖고도 영상이 평균 300조회수밖에 안 나온 샵인샵 매장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100개 지점을 늘렸어요. 제가 볼 때는 겁나 광고성으로 했는데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그 강력함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트래픽을 내 거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 광고티는 제거해야 됩니다. 신뢰를 먼저 줘. 이 말은 참 듣기 싫은 말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통도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글을 봤더니 판매글이에요. 왜냐면 조급하거든. 이번 달 매출이 갈급하고. 제가 그냥 이력 같은 거 왜 적어놓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유튜브를 하셔야 되고 글을 왜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브랜딩 되는 글과 영상을? 권위?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맞아. 그 비슷한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신호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앞단에 일부러 막 그지같이 막 공인중개사 토목회사랑 사업 실패한 것까지 막 구질구질하게 막 어디 다녔니 이것까지 다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신호이론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제 이유이기도 한데, 내가 선생님 컨설팅 하시잖아요. 인테리어도 하시고 우리 집에 한 3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어요. 가령 여기라도 여기 상업시설이니까 근생이잖아요. 맡기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상대방을 몰라요. 근데 직관적으로 이 사람의 진짜 속성을 내가 들여다보고 싶어. 알 길이 없죠. 근데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가령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또는 신이 성실한지 아니면 이 마음이 선한지 의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속성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거나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주는 신호가 요건 거예요. 유튜브인 거예요. 이 사람들 신호를 줍니다. 믿어도 좋아, 유능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호를 줘요. 근데 그냥 신호는 안 돼. 여기에 그게 있어요. 핵심이. 이 신호이론이 충족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비용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령 내가 하버드를 나왔어요. 이거 가짜가 감히 따라할 수 있습니까? 혹은 선생님 경력 몇 년 되셨죠? 20년이요? 20년을 했어요. 단순히 내가 너 모르니까 너 서류로만 평가할게. 내가 대기업 인사팀이니까 너를 서류로만 평가할게라는 게 그게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라 그 사실이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20년 동안 했으면 어마어마한 전문가고 그만한 식견이 있어요. 시야가 있고 게으르지만 않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해주실 그런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계세요. 우리 모르니까. 다만
알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짜가 따라할 수 있어요? 2년차가? 절대 못 따라하죠. 비용이 강하게 붙어 있어,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이 관계 이씨, 그 다음에 창업도 일단 해보셨죠? 그 경력을 누가 따라할 수 있어요? 가짜는 못 따라요. 직원으로만 있었던 사람은 그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어. 사장인에서 봤더니 어때요? 경영개념이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게 잠도 못 자고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작지만 혹은 크지만 20년 경력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만약에 5억 매출, 2억 매출 이게 나왔잖아요.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2억 매출 나왔다고. 첫 런칭 했는데 2억 매출 나왔어. 학문 세정대인데 이런 점으로 잘 돼갖고 2억 매출이 떴다니까. 이건 가짜들은 못 따라해요. 남의 걸 갖고 올 수는 있겠지만 오래 못 가. 그게 이 신호이론이 주는 진의예요. 저는 이거 얻으려고. 만약에 영상 개수 100개 올렸어요. 그럼 어때요? 이 새끼 할 일 없나? 이런 생각할까요? 책 리뷰도 있고 상업성 컨텐츠도 있지만 이 사람 전문가네? 댓글도 봤더니 영 나쁘지 않는데?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주는 신호가 다르죠. 신호가. 아로마 이제 테라피를 해주는데 고객님 모공이 넓어지거나 그 잠이 안 오는 건 원인은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 원인은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요거예요. 또는 대안으로 요게 괜찮거든요. 저는 요걸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300명만 봤어도 10중 8구는 어때요? 싫어해. 장사치, 사장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중에 20%는 좋아해. 80%가 나한테 침 뱉고 싫어하는데 20% 좋아하면요 3대가 먹고 살아요. 300회면 이 사람은 60명이 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만약에 1%만 좋아하면요 3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300회밖에 안 나왔는데 지점이 100개 지점이 늘어났죠. 그런 것만 한 10개 올리셨더라고요. 더 안 올리고.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납득되는 그 포인트 있죠. 그대로 컨텐츠를 만드시면 안 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봤어요. 이게 신호이론입니다. 글쓰기 퍼널 설계인데 이거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후수진이라고 저는 외워요. 후수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스토리책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 느낌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보상이 될 만한 사례를 갖고 있나? 혹은 실력을 갖고 있나? 인테리어로 따지면 네가 3천만 원의 견적을 내가 준 건데 거기서 분명히 바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치를 확실하게 충족을 해주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호이론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내가 다른 사람의 사례를 갖고 와서 이 사람 3천만 원짜리 견적이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바란 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니까 요거 플러스해서 요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디테일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모르셔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을 완성을 해드렸어요. AS가 자잘하게 두 건이 났는데 바로 가서 해드렸어요. 이러면 어때요? 나도 쟤처럼 3천만 원 내고 인테리어 맡기면 저런 사람처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는걸? 이라는 그 느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견적 받으러 오세요. 우리 얼마예요? 우리 뭐 견적 하루에 3군데 다니고요. 우리는 어떤 자재를 쓰고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전자책에서도 내가 보상으로 할 수 있는 거. 가령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열흘 만에 10kg 뺀 방법. 이런 뭐예요? 쿠킹이죠. 근데 다이어트 방법 이렇게 하면 뭔가 밋밋하죠. 순댓국밥에 조미료 미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콘텐츠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3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그로, 두 번째는 포지셔닝, 세 번째가 사례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DB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다? 사례형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조회수가 제일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례형에서 보험 가입하실 때 이렇게 가입하시지 말고 이렇게 가입하세요. 너무 천편일률적이죠. 근데 거의 인간미가 살짝 들어가. 이렇게 느낌 주면 계약 건수가 100회밖에 안 나와도 쑥 들어와요. 어그로 같으면 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이거 누가 썼을까요? 이거 썸네일? 어떤 고객사한테 써드렸을까요? 이거 우리 겁나 잘 나가는 우리 만호 PD가 있는데 채권 추심 집에 가서 이렇게 귀대고 200만 조회수 나왔어요. 200만 조회수. 백 선생님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요거 한 400만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동치미 막국수. 거긴 사업 시스템에 성공하셔갖고 사장님 놀러 다녀요. 시스템 다 만들어놨어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현재는 선생님이 없으면 그 사업이 안 돌아가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은 돌아갈 수 있겠네요. 왜냐면 마케터 들이내면 되니까. 선생님이 가장 사업다운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인테리어 선생님 없으면 안 되죠. 밑에 엄청난 선생님만한 실력자가 있거나 그렇죠? 선생님도 PT 선생님이 메인 선생님이시죠. 사업자가 어려운데. 어우, 마케팅 맡기세요, 저희한테. 오, 예. 멋지시네. 사업하시는 분.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가려고 하는 거죠. 현재는 직업이야, 그게. 그죠? 내 직업이야. 사업이 아니고. 아무튼 이제, 동치미 막국수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어그로요, 어그로. 된장 안 걸려요. 그 가야마을 사례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통장 명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이분 취재할 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땐 이상백 선생님 먹고 계시더라고. 700만 조회수 나왔거든요. 이분이 얘기한 거 그거예요. 이유야, 이유. 야, 된장, 시판된 된장 먹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는 6개월 미만 된 그 뒤에 무슨 유전자 건드린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콩이라는 건 1년 이상 발효가 안 되면 그 안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년 이상 숙성된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가족이나 내 애기나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는 전통 방식으로 조선콩만 써. 유전자 변이콩도 아니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년에서 5년까지 숙성된 걸 쓰고 그 안에 그 효능이 있는 걸 결과선가 봤더니 좋은 유익균들이 되게 많아. 가격은 3배가 비싸요.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몰랐으면 몰랐을까? 알았다면. 알아듣는 사람 그거 시켜 먹겠죠? 저도 연태 시켜 먹거든요. 우리한테 고맙다고 맨날 보내주지. 1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전화가 와요. 그대로 영상 안 올리셔요. 근데도 저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 네, 된장고추장 품절이요? 네, 된장고추장 품절이요? 네, 된장고추장 때문에 전화하셨죠? 예, 품절이요? 품절. 그 설명이 뭐 별건가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20인분, 30인분씩 사가시는 거예요. 근데 시판되는 된장 1+1으로 주면 어때요? 가격도 싸고 좋은데 10개씩 쟁여가나요, 그거? 가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설명만으로 가치가 폭증했죠. 우리가 구매 안 하는 유일한 이유가 또 뭐다?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내가 내는 돈의 가치보다 가치가 적어 보이니까 안 사거나 한 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는 돈의 가치보다 월등히 크니까 20개, 30개씩 사는 거 아니에요? 2배, 3배가 비싼데도? 왜냐면 너무 좋은 거니까 엄마한테도 주고 우리 아들도 먹이고 나도 먹고 뭐 은사님한테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포지션용 영상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사례 영상이랑. 왜 그런 거 하니? 가령 이런 거야. 교동짬뽕 레시피 집에서 만드는 법, 똑같은 맛 내는 법, 집에서 아로마 테라피 똑같이 하는 법, 오븐 엑셀 함수 다 10개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것들. 경제 용어에 의해 뭐 경제 용어 뭐 탑10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들 지금 설명해 줄게요. 뭐 영어 회화, 신문장, 뭐 수학풀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사람 전문가는 많네. 근데 너 같은 놈 많아. 너 같은 사람 많아. 그래, 너 훌륭한 건 알겠어. 거기까지야. 임팩트가 없다는 이야기. 만약 세 번째, 사례예요. 그냥 레시피예요? 교동짬뽕 레시피가 아니라 10억 팔린 레시피 공개래요. 기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 생기죠. 기대감은 뭐예요? 도파민. 매출 0원에서 3억 만든 방법이래요. 지금 매출 꼬라 박아갖고 죽고 싶은데 봐도 별 내용 없을 거 알지만 클릭해요, 안 해요? 클릭하죠. 그러다 찐이야, 글천개 같아. 그러면 이제 계속 구독하고 보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 공부법으로 4등급 이내를 서울대 2명 보냈어요. 이거 학부모라면 이거 안 볼 수 없어요. 이거 매일 한 숟갈 먹었더니 얘가 천재가 됐어요. 이런 거. 한 달 만에 영어 회화 마스터하는 방법. 이거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하지만 기대감이 생기니까 본다는 거예요. 기대감 누가 낸다? 사례용에서만 나온다. 사례형에서만. 기대감이. 내가 바라는 그 끝단. 돈 벌고 싶어? 그럼 돈 10일 만에 514만 원 번 방법.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럼 18일 만에 4.79kg 뺀 방법. 임상 12주로 300명 검증 완료했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안 볼까? 저 같은 사람 무조건 볼 거예요. 그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죠. 일주일에 롱폼 하나 만들고 쇼폼 2개 만드시면 돼요. 그건 만들 방법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롱폼 하나 찍으시면 쇼폼 2개를 분화해서 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핵심 뭐라고요? 나도 얘처럼 될 수 있구나. 이거예요. 이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더 넣어놨는데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때 검토하기. 어떻게 살리냐? 어그로, 그 다음에 포지셔닝, 뭐 사례형, 이 컨텐츠 3개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포지셔닝이랑 사례형만 쓰시면 되고요. 그 사례형은 10개 영상 중에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그거 힘들어요. 내 사례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사례 무진장 막 고구마 순처럼 나오는데 본인은 몰라. 자기가 사례인 줄 몰라.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 막 썩히고 있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살아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유튜브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 글이라는 걸 좀 했기 때문에 아까 마케팅의 그 후스진이라는 그거를 이해했어요. 돈 버는 글쓰기가 있나? 10년 넘게 찾아다녔고 커튼을 젖혔더니 커튼을 화려했는데 들어갔더니 초라한 게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정보성 콘텐츠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욕구 때문이구나. 사람들이 뭔가를 안 산다면 이거 뭔가 방해 요소가 크게 있는 거구나. 그럼 이것만 걷어볼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 걷었더니 남는 게 뭐예요? 보상이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데. 그래, 너네 병원 17층인 거 좋아. 근데 나한테는 뭐가 좋은데 그게. 나는 당장 마취해서 안 깨어나고 네가 말한 좋은 라인이 안 나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돈은 누가 보존해 줄 거야. 내 망가진 내 몸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욕구랑 방해 요소랑 그 다음에 보상 개념을 알았더니 다 끝나더라고요. 저 조회수 많이 안 나오잖아요. 제 영상 하나로 얼마 벌 것 같으세요? 이 건물 다 돌리고도 남아요. 영상 조회수 보면 사람들 다 에이 글천개 한물 같네. 성원해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책도 나왔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입니다. 욕구, 방법, 보상. 그리고 보상이 팔지 않아도 팔리는 마케팅의 비밀이더라고요. 글천개였습니다. 저도 한때 어땠냐면 블로그 100개, 200개를 써도 진짜 1원도 못 벌었습니다. 이런 분들 부지기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이 구조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걸로 진단한 걸로 바꾸기만 하는데 이제 메시지나 DM이나 신청서가 이렇게 날라오고 있어요. 저도 빵원 벌다가 그 뒤부터는 1억도 벌고 뭐 400만 원도 벌고 또 3억 가까이도 벌게 됐어요. 1년 매출도 막 10억, 20억씩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시기는 예상보다 빨리 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해결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 하나하나는 마치 1+1은 2라는 것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저는 매출이 안 나와요. 저는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라는 질문이 왔네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하고 뭐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왜 매출이 없냐. 이게 매출이라는 게 보여지는 문제는 같아도 진단은 다 달라요. 그 진단에 따라서 해법도 다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목이 아파. 저 실제 목이 아프거든요. 병원을 갔어.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바로 진통제부터 줍니까? 아니잖아. 목이 아픈 게 단순히 감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이 거북목 때문인지 아니면 뭐 종양 때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문제 말고 진단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감기약을 주든 아니면 도수치료를 하든 띄어서 조직검사를 하든 하는 거잖아요. 매출이 안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진단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를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트래픽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글과 영상을 올렸어. 근데 조회수가 50회 100회도 안 나와. 이건 뭐냐면 입구가 아예 시작부터 막힌 케이스예요. 이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이탈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 글과 영상을 사람들이 끝까지 안 봐. 도중에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전환. 이건 어려운 말이지만 즉 내가 돈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거 다 봐놓고서 구매는 딴 데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 퍼줬는데 나는 정작 돈을 못 버네? 이런 문제인 거죠.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만 알면 그 진단에 따라서 해법은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먼저 트래픽. 얘는 썸네일하고 제목이 약한 거예요. 입구가 막혔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는 콘텐츠를 잘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썩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저는 제 자신이거든요. 가족?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제일 소중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겠죠. 본인이겠죠. 그 사람이 클릭 안 할 수 없는 제목, 썸네일을 만들면 돼요. 바쁠수록 돈 못 버는 이유? 이게 뭐야? 요즘도 이런 제목이 먹히나? 완전 쓰레기죠? 개똥 같은 제목이에요. 이런 게. 다음 거 한번 사례 들어볼 텐데 요거는 좀 유명한 채널에서 제가 한번 기억이 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아들 엄마 90%가 모르는 아들에게 먹히는 화법. 최민준 선생님 채널에서 제가 이제 봤던 건데 아들 키워보신 분들 뭐 자녀분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자녀들이 어때요? 커갈수록 부모를 존중하나요? 더 무시하지.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철천지 원수각이야. 근데 이런 걱정을 가진 부모님이 소수인가요? 대다수지. 그럼 이런 제목이 보이면 그분들은 일단 한번 반드시 클릭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도 그래요. 제가 사골처럼 우려먹는 건데 740만에 나온 이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상대방 이야기. 즉 시청자의 이야기인 거야. 클릭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우리 집 얘기하고 내 자식 얘기하면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누가 봐 그거를. 네가 브래드 피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이런 사례도 있겠죠. 겁나게 모쏠이야.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이 사람 소개팅 나가네. 근데 소개팅 나와서 처음 보는 여자분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이 한마디. 이거 어때요? 이 제목? 이번에도 까일 것 같아서 겁나 쫄아있는 모쏠들이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복음 같은 말이겠지. 그런 거예요. 트래픽 설명 됐나요? 자, 두 번째 이탈률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 글과 영상을 클릭은 하는데 바로 나가버려요. 한마디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 겁나 문제인데 이거. 이게 문제인 분들은 생각은 보통 이렇게 해요. 뭐냐면 내 글과 영상이 클릭수는 뜨는데 DM 안 오네? 댓글도 없네? 유유. 좋아요는 간혹 있는데 뭐 광고쟁이들 같아. 또 구독도 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말들 겁나 듣고 있고. 이 문제는 뭐냐면 클릭은 되는데 내 글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영상에 구조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럼 구조 있는 글과 영상은 뭐냐? 그냥 첫 문장 읽고 그 다음 문장도 읽게 하고 마지막 결론까지 읽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내용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구조로 만드는 거지. 가령 끝까지 읽게 만드는 구조라면 이런 게 있어요.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주의사제 그건 비슷한데 아까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가 일주일에 7번 자위해도 괜찮나요? 라는 누가 물어본 글이 있어요. 이게 뭐 병 같은 글일까? 좋은 글이에요. 여기서 이걸 예시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사람들 뇌리에 나오면 좋은 재료지. 누군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걸 쓰면 아우 병 공기가 아깝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다르게 쓰면 되지 이걸. 이 재료를 가지고. 먼저 후킹 첫 번째 제목이란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7번 자위하는 사람만 보세요. 다 뜨끔하겠지? 자 본문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사람이 자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답니다. 실제 매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30%나 적었다고 합니다. 죽을 확률이 30% 적다는 거죠. 근데 혹시 키 안 큰다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던데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치세요. 키 크는 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요. 자 마지막 결론. 다만 하루에 10번은 치지 마세요. 자 어떻습니까? 후킹, 본문, 결론 3단계로만 써도 충분해요. 끝까지 읽을 만한 요인이 있잖아요. 재미도 있고 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괜히 무게 잡고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글입니다. 말은 글하고 같아서. 이제 좀 진지하게 또 다른 예시도 있어요. 먼저 후킹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케팅에 월 500씩 쓰는데 돈 500씩 쓰는데 매출은 50만 원도 안 나오나요? 그럼 본문은 뭐지?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트래픽이 문제인지
이탈이 문제인지 전환이 문제인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결론. 따라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진단만 잘하세요. 그게 돈 버는 길이니까. 그럼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표로 만들어 뒀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링크 누르고 가져가세요. 자, 끝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써요? 상대방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그럼 마지막 전환 문제? 이건 두 가지 문제예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말하기 전에 대원칙이 있지. 누가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막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막 해줘. 정보를 줘.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이 사람 왜 이제 만났지? 정말 고맙다. 이럴 건가요? 아니, 그 사랑한다는 가족들하고도 보낼 시간이 없는데 뭐지? 뭐야 이거? 나한테 접근을 왜 하지? 굳이 나한테 다가올 이유가 없잖아. 이게 신장 빼러 오는 거 맞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치가 쌓이니까 한 번에 친해지기가 어려워져. 점점. 오히려 첫인상은 좀 더럽게 차갑고 좀 별로야. 근데 만날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대해주면 뭔가 나한테 영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반드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고 영상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광고나 홍보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섞이면 그냥 아웃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나 상대방이나 이미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야. 그래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병신같이 웃으라고 그런 거 아니. 처음에는 다소 딱딱할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바라는 정보만 얼른 냅다 던져주고 그냥 빠지는 거야. 심플하게. 쓸데없는 오해를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시 강조하지만 광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환이에요. 즉 나한테 이야기는 다 쳐듣고 나한테는 안 사.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 진짜 더럽게 열받는 일이죠. 이거 왜 이럴까? 이건 두 가지가 없어서 그런데 첫 번째, 나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뭘로 생겨요? 살의 후기 성과로 생겨요. 얼굴에 생기지 않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이 전략으로 조회수는 700회 나왔는데 번 건 5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어라? 이 이야기는 내가 좀 돈이 갈급해서 그럼 꼭 듣고 싶네? 듣고 맞으면 나도 알려달라고 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또 다른 예시, 제가 이 말 하자마자 고객이 사인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귀가 솔깃하죠? 왜? 나한테 필요한 말이니까.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런 게 없어요. 결국 전부 다 글 또는 말인 거예요. 해법은. 진단은 다를 수 있어도. 저도 한때 어땠냐면 블로그 100개, 200개를 써도 진짜 1원도 못 벌었습니다. 이런 분들 부지기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이 구조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걸로 진단한 걸로 바꾸기만 하는데 이제 메시지나 DM이나 신청서가 이렇게 날라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전환이 안 되는 첫 번째 문제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린 이런 걸 바란 거잖아. 우리가 가령 이걸 2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팔면 오늘 3만 원 번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을 전자책과 강의로 만들어서 20만 원에 5명한테 팔면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런가요? 내 서비스가 또 있어. 내가 변호사든 네일샵이든 인당 50만 원씩 받고 하루에 3명 안 오면 150만 원 버는 거고 500에 3명이면 1500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빵원 벌다가 그 뒤부터는 1억도 벌고 뭐 400만 원도 벌고 또 3억 가까이도 벌게 됐어요. 1년 매출도 막 10억, 20억씩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시기는 예상보다 빨리 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해결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 자동으로 행동하도록 유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환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문제. 그럼 오늘 이 내용 받고 싶다면 이 링크 클릭하세요. 제가 이 땡땡 방법으로 500만 원 번 사례를 5페이지짜리 문서로 만들었는데 이거 필요하신 분만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은 받으러 오겠지. 이게 방금 제가 해법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하루에 아침에 890명이 넘는 분이 받아가셨고 일주일 만에는 다른 사례인데 3000분이 넘는 분이 받아가셨어요. 이게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이 받아가기만 하면 그럼 뭔 소용? 나는 뭐 퍼주는 구조만 만들고 회수하는 구조는 못 만든 거죠. 그럼 열심히는 했지만 멍청한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일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일을 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시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린 게 진짜 제가 아는 전부거든요. 이 각 문제들 중에 단 하나에만 문제가 생겨도 매출이 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 하나하나는 마치 1+1은 2라는 것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절대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떤지 아세요? 한 달 고정비가 1억 5천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평균 500만 원 벌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하루에 5천만 원 벌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만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한 달에 뭔지 아세요? 영상 하루에 한 달에 4개 올리 끝나요. 유료 광고 1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구조가 다 굴러가요. 고장 4개 갖고. 결국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건 그 환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내 환경에서는 기분이 오늘은 우울하다, 안 좋다, 몸이 좀 안 좋다, 목이 뻐근하다 이런다고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거나 이런 어떤 낮은 단계의 고민 같은 걸 할 여유나 있을까? 그런 시간이나 있을까?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나도 한 달에 만약에 5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으면 저 같으면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 29일은 놀았을 거예요.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내 환경, 즉 목표액이 얼마냐, 그거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나한테 이렇게 닥쳐와 있냐, 그것만이 그 사람의 실행력과 실력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그만한 목표액이 없어서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그래요. 마케팅이 안 필요한 사람은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코스트 베네핏이 안 맞아. 그러니까
거야. 내가 이 노력으로 내가 6개월이나 1년 안에 결국 잘 되는 구조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많이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많이 깨질 거야 라는 이 당연한 이치를 아는 사람만 그 환경에 처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코스트 베네핏이 맞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들어오는 게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본전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난 모르니까 앞단에 그 질문하셨던 거 대체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하는데 그 매출이 얼만데? 그러니까 나는 한때 머리만 굴리고 되게 세련되게 막 진짜 고상하게 돈 벌 생각만 했었어요. 많이. 그러면서 몇 개월씩 단 한 개도 실천을 안 했죠. 복싱으로 챔피언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겁나게 두들겨 맞으면서 기초도 모르니까 그럼도 겁나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되게 쪽팔리지 겁나게. 그 단계를 버텨야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맞아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게 6개월이든 2년이든 진짜 솔직히 처음 맞고 쪽팔리기도 하고 내 실력이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단계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온 거야. 내가 그래도 훅은 좋네? 라는 것도 맞으면서 알게 되고 조금 피하긴 하네 내가.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능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제일 후회하냐면 그때 머리 굴리고 잔꾀 쓰느라고 보낸 그 시간이 그 몇 개월 몇 년이 정말 후회가 돼요. 그때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뭐라도 더해서 내 실력을 플러스 1이라도 더 할 걸. 좀 더 키울 걸. 그래서 맷집을 좀 더 좀 세게 할 걸. 이런 생각을 요새는 좀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래야 하냐면 그제서야 나한테 내적 확신 같은 게 생기고 그건 그간에 버텼던 경험에서만 나오는 걸 깨닫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지 같은 노예 근성에서도 조금 벗어나게 되고 제가 삶이나 어떤 그 사업에서도 주도권이 생기더라고요. 눈에도 힘이 막 빡 생기고. 레이저 안 보이세요? 너무 잔소리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도 컨텐츠 만들 때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주의사제가 아니고 기소불욕 물지어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가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가 해보지 않은 일은 남한테도 추천하지 마, 시키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정리하면 결국 사람들 눈에 안 띄면 썸네일 제목의 문제고 사람들이 내 글과 내 영상에 반응이 없으면 그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보고도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실 이 원칙을 보고도 고집을 되게 많이 피웠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이라서 그렇거든. 게임 좋아하는 애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싸우자는 거지. 네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모르고 게임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애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좋다고 하면서 나한테 안 사면 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구조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체크표도 있는데 이걸로 체크해 보시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매출이 없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2개 이상인 거예요. 첫 번째 트래픽인데 내 글과 영상 조회수가 100회도 안 된다. 또는 검색해도 내 글과 영상이 1개도 안 나온다. 저 밑에 있다. 두 번째 이탈률 진단인데 내 글과 영상 체류 시간이 20%도 안 된다. 또 하나 광고성 댓글만 달린다. 마지막 세 번째 매출 문제 진단입니다. 내가 열심히 알려줬는데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 글과 영상 보고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명도 안 된다. 체크해보세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글 1000개가 전부 보고 전부 답변 드릴게요. 욕설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럼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전문가랑 상담하고 싶다. 전문가한테 진단받고 싶다. 그리고 코스트 베네핏이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은 편하게 고정 댓글로 신청 주시면 되겠죠? 야, 너는 노력 부족이 아니고 진단을 안 한 거야. 8,000원을 벌든 8천만 원을 벌든 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1,000만 원을 못 번다? 나는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글청이님, 최근에 글청계 채널 말고 저희 몰래 막 쇼츠 만들고 계셨잖아요. 그치, 몇 개 만들었지. 근데 그걸로 최근에 수익화했다고 자랑하셨는데 진짜로 쇼츠만 올리셔가지고 지금 수익화하신 거 맞으세요? 맞지. 그거 10개 올려가지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일단 8천만 원 정도는 됐거든. 8천만 원 번 채널 어떤 채널은 지금 이거거든. 지금 6월 25일부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7월 7일까지 올린 거야.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한 12일 정도 올린 거지. 아, 이거 찍어도 돼요? 아니 뭐 상관없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6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5일부터 뭐 13,000에 처음에 나왔지 이거. 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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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5,000대, 9,000대, 뭐 그리고 900대, 7,000대, 1,000대 이렇게 나왔고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올린 거니까 그 뒤로는 안 올렸거든 또. 그러면 12일 정도 한 거야. 이게 다라고. 쇼츠는 뭐 편집하는데 시간이 드나? 하나도 안 들지? 이렇게 해서 8천만 원 번 거예요. 신청자들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건 개인정보라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들어와서 여기서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최하 8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미. 그래서 내가 이거를 8천만 원 번 거를 어떤 마인드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벌게 됐는지 그것만 오늘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뭐 8,000원을 벌든 10,000원을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의 대세가 전혀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걸 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사실 저도 봤잖아요. 평소에 하시던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쇼츠로만 수익화를 한다는 게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좋은 기획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해. 난 고맙지. 기획이 어딨어, 기획이. 완벽한 기획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을 거야.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뭐 편집 스킬이나 이런 거 영상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안 중요한데. 그럴 것 같은 뭐 TV 방송국에 취직을 해야지. 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내용이 겁나 중요하다? 나는 기획서를 제대로 만든 적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여기로 따지면 뭐 상담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보고 그게 기획이 전부지. 일단 해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간과하더라고. 자기를 되게 비하해. 그리고 자기 안목을 되게 못 믿는다. 아니 사람이라면 IQ 90만 넘어도 그 분야에서 괜찮게 잘 나가는 영상 한 10개 정도만 봐도 아 대충 어느 정도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영상에서 사람들이 좀 구매 욕구가 땡기거나 좀 신뢰가 생기거나 이런 게 딱 보이거든. 어때 딱 보면 강의하는 사람이 끌리든가 겁나 많은 지식을 주입식으로 주는 사람 고마워하나? 바로 돌려버리지. X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다 아닌가?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플러스 1만 되고 약간만 생각이 바뀌는 정도면 재밌네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막 미적분 강의 들러오는 사람이 없거든. 1 플러스 1은 2예요 이 정도로 설명이 좀 충분하고 그럼 플러스 1의 지식이 되는 거고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한테 점차 이제 빠져들겠지. 어려운데 빠져들겠어? 막 자기 얘기나 하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목이 생긴다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낮은 수준이라 기획을 정말 하고 싶다면 한 10개 정도 보셔라.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끝.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연예인급이나 아니면 되게 막 그 방송적인 어떤 영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 그 인간관계가 되게 뛰어난 사람들. 나는 솔직히 왕따잖아. 뛰어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잘 되겠지 뭐. 근데 난 뭐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뭐 오로지 효과니까. 성과가 나냐 안 나냐? 이것만 갖고 하는 거니까. 8,000 벌었다? 이건 사실 개수나 8,000이라는 그 금액은 의미가 없고 나는 무조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 단 한마디로만 얘기한다면 이런 채널 몇 개 더 이제 갖고 있지만 남들이 겉으로 봐서는 댓글도 하나도 없고 어떤 댓글은 그러더구만 딱 하나 달린 게 그 채널은 모자나 똑바로 쓰고 얘기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 있잖아.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말할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돈 버는 기준은 그 분야에서 상대방한테 시청자한테 플러스 1 정도의 지식만 줄 수 있냐? 유용함을 줄 수 있냐? 줄 수 있어? 그럼 오케이 그냥 하면 돼. 실력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 그것만 아니라면 상관없고 편한 마음으로 누워서 난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른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의 신경들 많이 쓴다.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지. 그런데 요새 내가 진짜 열받는 건 내가 쇼츠를 겁나게 좋아해. 왜냐면 난 쇼츠 중독자거든 완전히. 릴스, 쇼츠, 틱톡 다 본단 말이야. 하루에 몇 시간을 보냐면 이 아이폰 보면 이게 있어. 스크린 타임이라고. 나는 하루 평균 6시간 45분을 폰을 보는 사람인데 나는 게임은 1도 안 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루에 한 6시간 넘게 나는 쇼츠만 보거든. 롱폼 아니면 쇼츠. 난 웃긴 거야.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쁜 게 예전에 쇼츠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그 안에서 이제 카피도 연습할 수 있고 와 얘는 진짜 겁나 싸가지 없게 카피를 쓴다. 근데 더 끌리네? 그럼 나도 이렇게 써야지? 아니 뭐 어그로 되게 잘 끌었어. 아니 되게 지적으로 잘 만들었어.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너무 희열을 느끼고 막 공부한단 말이지. 누워서 얼마나 좋아. 중독도 되고. 아니 근데 언제부턴가 진짜 막 양산형으로 나오는데 나 이 인간들한테 진짜 이거 나가면 내가 욕을 엄청 먹을 것 같긴 한데 난 욕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쇼츠 안 보고 싶어. 아니 똑같은 게 너무 많고 자기 목소리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이 남의 걸 갖고 와서 쓰는 거야. 마치 프랑켄슈타인 막 걸레 같은 걸 봐도 짜깁 끼워서 수건 만들듯이 그 걸레가 뭐 그렇게 한다고 수건 되나? 쇼츠 보기가 싫은 거야. 이거 딱 봐도 이거 짜깁 끼네. 이 사람 생각이 아니네. 이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어떤 사람 그러대. 뭐 수백, 수천, 수억 벌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 같으면 그냥 차 직장 들어가겠어. 그럴 것 같으면. 그 미래가 있나? 지금 뭐 규제를 당해서 이제 그쪽은 수익화를 막겠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중에 현타 엄청 시게 올 거야. 결국 자기 걸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아무튼 겁나 얄팍하다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나는 더 얄팍하다고 생각해. 그런 쇼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사업 방식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뭐 비용을 지출하고 이런 어떤 사업화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남의 지식을 빌려서 갖고 와갖고 돈을 내려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청업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 하청업자가.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주제가 돼야 되지 왜 남을 자꾸 화제를 일으켜. 본인이 뉴스가 되든가 뉴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뭐 직장 다니든가. 나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문제는 나 같은 이런 이 심각한 헤비 유저들이 흥미를 잃고 이 시장을 떠난다는 거야. 쇼츠가 보기가 싫어. 딱 봐도 그냥 다 그 짜깁기 채널이거든. 그냥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규제는 나오겠지. 사실상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보가 맞지도 않대요. 아 그래? 네. 아 정말 쓰레기 같은 게 있네 진짜. 그걸 혼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틀린 정보를 퍼다 나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아니니까 전문성도 없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는 그걸로 나중에 지속 가능성이 되냐, 또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긴 하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치, 짜게 있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뭐 영상쟁이들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어차피 버는 사람들만 볼걸?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영상에 감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거 배워서 다 그냥 강의비만 내고 떡 싸먹은 거야. 되는 놈들만 되는 시장이거든, 그쪽도 결국에는. 양산형으로 쇼츠만 만들지 않으면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철학이 들어가면 여기처럼 막 960회 나온 것도 있고 90회 나온 것도 있고 뭐 1000 몇백 회밖에 안 나온 게 있지만 8천만 원도 벌 수 있는 거거든. 개인은 어떻게 승부를 해야 되냐면, 나는 내 철학이 있어. 작게 이겨서 크게 먹어라요. 개인은 가성비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 난 그렇게 보거든. 한 달에 그래도 한 500, 1000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아이씨, 내가 이번 달에 진짜 한 5억은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이씨,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 딴 게 없어. 좋게 그린 그림들, 인기 많은 그림들만 많이 보면 되잖아. 좋은 건물 어떻게 지어요? 아니, 좋은 건물 많이 보면 되지.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만 보면 되잖아. 재료나 마감이나 뭐 설계나 그게 뭐 어려워? 아니, 공부할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안 되지.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쇼츠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주는지만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 나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아? 나 그 분야 하나도 몰랐잖아. 네. 하나도 몰랐는데, 부동산 분야인데 하나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수집해가지고 똑같이 말해줬을 뿐이야, 그게. 그런데 8천을 벌다니? 무려 막 수십억 자산가가 막 자기 도와달라고 막 신청자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진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다 맞았구나. 실력으로 돈을 번다? 천만의 말씀이지. 알려진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김총관님은 어때? 그 신발 종류가 뭐가 있어 혹시? 되게 저도 평범해요. 나이키랑 뉴발란스, 닥터마틴 이렇게 있네요. 닥터마틴, 뉴발란스, 나이키? 네. 그 스타일은 비슷하던데? 그지? 다 비슷해요. 네. 나이키가 1등이잖아. 근데 왜 나이키에서 안 사고 왜 뉴발이랑 왜 닥터마틴까지 산 거야? 이유가 뭐야? 나이키는 처음에 샀으니까 사고, 딴 데도 괜찮은 거 있나? 괜찮은 거 있고 다른 브랜드면 한번 여기도 신어볼까? 그냥 그렇게 사죠. 보통 구매를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나도 마찬가지인 게, 나도 지금 보면 닥터마틴 하나 있고 나이키 거 당연히 있고 뉴발 있단 말이야. 사는 거는 다양하게 샀는데, 문제는 그중에 내가 꼭 신는 것만 신더라고, 나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마케팅에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중복 구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브랜드에서 두 개를 산다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를 사면 다른 것도 산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걸 사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은 1등 브랜드라고 해서 1등 브랜드만 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아는 브랜드에서 사지, 선택적으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1등 아니어도 먹고 산다는 거고 개인도 먹고 산다는 거야. 고객을 절대 독점할 수 없다는 거야. 고객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할 때마다 사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해야 돼. 고객이 만약에 이만큼 있으면 우리도 그 안에 고객이겠지만, 얘네들을 독점할 수 있을까? 나이키가 아니고 애플도 독점은 못해. 공유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나이키도 있고 뉴발란스도 있고. 근데 우리 개인은 뭐 좀 다른 것들이 있겠지. 자기의 상품도 사람들이 뭐 필요할 때, 우리 냉면 왜 먹지? 냉면하면 떠올리는 어떤 그 단어가 있어 혹시? 더위, 여름이요? 그치, 더위, 여름이 있고. 그럼 냉면 먹을 거면 어디 냉면 먹고 싶어 혹시? 저는 그냥 지금은 평양냉면 먹고 싶네요. 그치, 나도 평양냉면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뭐 먹지? 우리 오장동 냉면 가자는 네. 맨날. 네. 생각나는 건 평양냉면인데, 왜냐면 더우니까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벌어졌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구매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필요한 일이 생기면 딱 구매를 해. 마치 우리가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우리가 뭐 집 근처에 산다면 집 근처에 가는 곳에 가겠지만, 만약에 뭐 충남 뭐 태안에 놀러 간다 그럼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넣을 거 아니겠어? 네. 필요가 발생되면 그때 구매를 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주유소 자체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기름을 팔 수조차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획이 되게 중요하고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때 필요할 때 그 자리에 네가 있으면 거기서 그걸 구매할 뿐이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면 구매하고 모르면 구매 못한다, 이것뿐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걸 착각을 해서 기획력이다, 실력이다, 실력이 센 사람이 더 많이 팔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가 막 카카오톡으로 하잖아. 근데 네. 카카오톡 안 쓰면 어때? 간첩 아닐까 저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카카오톡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고 카카오톡을 다 쓰기 때문에 우리도 카카오톡 쓸 수밖에 없잖아. 업무 지시든 남들이 쓰니까 쓰는 거거든. 브랜드도 똑같아. 나이키도 남들이 사니까 사는 거지. 나이키가 정말 좋아? 반 잘라보고 뉴발이랑 비교해보고, 아니면 동네 성수동 수제화랑 비교해봐서 중국에서 넘어온 테무랑 비교해봤나? 물론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제일 유명하니까, 내 머릿속에 그 선택지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니까, K-팝 데몬 헌터스가 여기서 뜬금없지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나이키 물론 주가 요새 많이 떨어졌지만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신라면과 참이슬의 아성을 절대 넘을 수 없는 이유,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걸 내가 수치로 한번 계산해볼까? 한번? 네. 말 나온 김에 보여줄게. 네. 이게 다 책에 있는 것들이야. 좋은 사례 같아서 나도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지금
해준다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김총괄 채널이라고 할게. 김총괄 채널이면 김총괄은 여기가 10만이야. 10만 명? 여기 이렇게 있어.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채널이 있어. 신생 채널인데 여기는 뭐냐면 100명이야. 그럼 채널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말하자면 참이슬인 거고 여기는 새로 나온 소주인 거야. 아니면 뭐 여기는 쉑쉑버거고 여기는 동네 버거인 거야. 여기는 아는 사람이 많고 여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근데 왜 얘네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얘네는 가면 갈수록 더 안 될 수밖에 없는지. 특히 K-팝 데몬 헌터스는 운은 좋았지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길 가는 1000명한테 물어보자고. 만약에 1000명한테 물어봤어. 요 앞에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900명이 손을 들었어. 그러면 여기 채널 아냐고 물어봤더니 1000명 중에 운이 되게 좋았어. 한 200명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지만 10분의 1도 안 될 거지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900명도 있고 200명도 있네. 그럼 실제로는 1100명이 돼서 여기서 보면 100명이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실제 그럼 김총괄 채널만 아는 사람 몇 명이지? 900명에서 100명을 빼면 800명이잖아. 그런데 여기 채널은 몇 명이지? 100명이 되겠지? 이거 어려운가 혹시? 이거 어려우면 이거 국민학교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거 800명이야? 그럼 여기 100명은 어떻게 되지? 여기 신생 채널은 참고로 유튜브 그 기획하고 편집하는 걸 알려주는 채널이야. 근데 여기는 실력이 더 뛰어나. 실은 20년 차야. 여기 10년 차인데 여기는 20년 차라고 해봐. 근데 주는 정보의 양은 같다고 생각해. 양과 질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 100명은 어떻게 되지? 이걸 동시에 아니까 이 사람들은 뭐 50명씩 좋다고 하겠지? 그럼 50명씩 치져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여긴 총 몇 명이 되지 그럼? 150명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850명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900명 중에 850명이 좋다고 하는 거고 여긴 처음에 200명 중에 150명이 좋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몇 퍼센트지? 전체 중에? 계산해보면 1000명 중에 94%가 좋다고 해. 그럼 여기는 볼까 한번? 여긴 75%가 나와요. 75%. 200명 중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 이게? 명수에서, 쪽수에서도 상대가 안 되고, 200명 중에 75%야. 근데 여기는 900명 중에 94%라고. 이게 뭔 차이인지 알겠지, 이게? 단순히 인지도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더 덜 팔릴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여기다 이제 뺏기는 거는 이제, 그건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를 이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지, 애초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단순히 여기가 이제 고객의 구매 풀이 적다는 게 그것도 문제지만, 얘는 실력이 같다고 했지. 그런데 얘는 150명밖에 안 되고 75%만 좋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 해서 75%가 이게. 근데 여기는 94%야. 실력이 이런 수치의 차이를 만들어줬을까? 아니지. 그냥 작다는 차이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아는 사람이 여기는 900명이 알고 여기는 200명이 아는 그 차이에서 비롯된 거지. 절대로 실력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야. 94%, 75%. 이게 놀라운 일이지 이게. 계산식을 외우거나 뭐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내가 수치가 작다는 게 그냥 작고 뭐 쟤는 부럽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 그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돼. 카카오톡을 쓰니까 그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더 많이 쓰는 것 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김총괄 채널이 이제 10만 채널이고 대다수가 거기를 알고 거기서 정보를 흡수해. 그럼 어때? 좋다고 느껴? 나쁘다고 느껴? 좋다고 느낄 확률이 크고 그 아까 전에 순수 850명은 김총괄이 강의를 출시를 하든 아니면 뭐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간에 거기를 사겠지. 몰랐으면 안 샀겠지만 알았으니까 거기를 살 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는 150명밖에 안 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기왕이면 같은 서비스, 같은 실력이면 야, 너 그 돈이면 왜 여기서 안 사고 왜 여기서 샀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같은 돈인데 너 왜 BMW 안 사고 왜 링컨 샀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차로 따져도. 이런 효과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되고 쇼츠도 10개밖에 안 올렸는데 나 같은 사람도 아무런 기획이 하나도 없이 접근한 여기서도 벌 수 있는 돈이 8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 개인으로서 나는 가성비를 추구한 게 맞지. 8천 원을 벌든 8천만 원을 벌든 기획이나 계획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유용함이 플러스 1만 되더라도 나는 한다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왜냐면 효과를 봤으니까. 사업은 효율이 아니거든. 효과 안 나오면 빨리 접어야 되거든. 이게 중요해. 효과가 나오면 그 뒤에 이제 효율을 따지는 거듯이.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알려지는 이 범위가 또 넓어야 사람들한테 또 많이 또 이게 비춰지고 하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도 더 올라가게 되고 저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교장님도 지금 쇼츠 만드셨던 그 채널을 이제 그냥 하는 것 뿐이다. 이제 이 말씀일까요? 그렇지. 근데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도 막 유튜브 기획 엄청 많이 하고 브랜딩 작업 엄청 많이 했잖아. 근데 네. 캐릭발, 소위 캐릭발이 좋은 분들은 빨리 나가는 건 있어. 솔직히 멘토처럼 친구처럼 뭐 말씀을 다정하게 잘해주시거나 아니면 진짜 뭐 누가 봐도 뭐 전문가적인 여유가 느껴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가긴 한단 말이지.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이상적으로 막 10,000, 100,000, 100만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풀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실험을 해본 거잖아.
네. 뭐 단가만 괜찮다면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든.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10,000원짜리 아이템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100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게 첫 번째지. 기획을 어떻게 할까? 어떤 내용을 할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목만 생기면 되는 게 내가 활동하고 싶은 그 분야의 그 유튜브 영상을 2, 30개만 봐도 아, 이 정도 수준의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정보를 내면 되겠구나. 반대로 그 정도 없으면 거긴 하면 안 되지. 그건 오만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를 아예 갈 수는 없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나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분야는 하나도 모르지만 2014년도에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그러니까 공부한 이력이 있고 그 뒤에 약간 좀 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승부를 비벼볼 수 있었던 거니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분야는 수십만 가지가 있으니 자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봤던 분야에서 평균적인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정리하면 캐대형 같이 초대박이 날 필요 없다. 유튜브 채널로 따지면 뭐 100만 채널, 50만 채널 필요 없다. 16명 갖고도 8천만 원 벌 수 있다.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중복 구매의 법칙. 캐대형도 보지만 머털도사도 본다. 근데 머털도사 같은 거를 안 만들어 놨으면 선택조차 안 되겠지. 사람들은 기깔나고 잘 나가는 것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아무리 맛있는 웨이팅 있는 국밥집에만 갑니까? 짜장면집도 가고 국수집도 가고 곱창집도 가잖아요. 중복 구매의 법칙.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어요. 다만 그 기회는 그 수치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75%가 아니라 5%만 좋아하더라도 그 판에는 내가 껴있어야 되지. 사람들의 뇌리에 선택지로는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철학을 얘기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짜집기하고 남의 거 지식 갖고 와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걸레짝 같은 거 이런 걸로 가는 게 유리할까? 여기는 스스로들 서로 손잡고 가는 길이 있어. 망하는 길이라고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항상 살 길이 없어.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동네에 피크가 있어 항상 수입에. 근데 그 다음에 없어. 절벽을 만나 항상. 근데 이쪽은 어떠냐면 8,000원을 벌든 8천만 원을 벌든 다음번에 어떻게 돼? 그게 10배 20배가 돼. 계속. 이런 걸 브랜딩이라고 하지. 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1,000만 원을 못 번다? 나는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정리하면 대세가 될 필요가 없다. 선택지 안에 포함만 돼 있어라.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복 구매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획을 요청하시는 분들이나 고객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뭐 이게 어떤 구성이나 기획이 맞냐, 나의 어떤 전문성에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분이 오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글청객님도 저한테 알려주셨고 구성이고 뭐 전문성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플러스 원으로 쉽게 전달하느냐. 맞아. 그거를 하나를 그냥 던져서 알려주는 그 포인트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하고 난 이렇다고 생각해. 영어의 전문가, 완전 네이티브인 사람이 막 영어 회화를 끝까지 다 주입식으로 달려주겠다? 아 그럼 바보 멍청 같은 생각이야. 단어 하나만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는 게 난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보이잖아. 그럼 아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저 너무 많아. 너무 전형적이야. 틀렸어. 전형적인 게 살아남은 거야. 특이한 방법? 그런 거 없어. 단언컨대 알려진 사람은 선택지가 될 뿐이야. 한 번이라도 알려진 사람. 근데 뭔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되게 차별화된 어떤 엄청난 고급 지식을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해. 마치 식당으로 따지면 오마카세? 아니야. 유튜브는 김밥집이야. 오마카세 아니라고. 거지같이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쇼파 막 호랑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 아이고 너무 크나큰 착각이지. 강사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뒤에 너저분하지 않게. 물론 이제 너무 너저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난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최상급은 가장 어려운 걸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아니면 적당히 어려운 거를 그냥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난 그러면 됐다고 생각해. 그게 다지. 진짜 구성 기획 이건 그 말도 너무 어렵다 그지? 아니 하물며 아까 글청객님도 쇼츠를 하루에 막 6시간씩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궁금한 게 혹시 쇼츠 보실 때 구성이랑 기획 보세요? 생각하고 보세요? 놀랍게도 지금 그 질문 들었을 때 나도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게 한 번도 기획이나 구성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재밌으니까 보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컨텐츠 이번에 만드셨을 때도 아 치밀하게 뭐 막 앞단에 막 어떤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래야 사람들이 오고 막 자 뒷단에 클라이막스 뭐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사실. 하나도 안 했지. 네. 1도 안 했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영화 이런 쪽에서는 필요한 영역인데 유튜브에서 막 구성 기획을 한 다음에 막 어떤 이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터트리고 막 해서 대박을 친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재미와는 그게 오히려 좀 힘들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시험 입장에서 그렇게 구성과 기획을 딱 짜가지고 대박을 터친다? 막 몇십만 조회수, 몇백만 조회수 만든다? 그 연예인급의 어떤 준비된 사단급이 오거나 아니면 그 정도 충분히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온다면 숙련된 사람들이 온다면 그건 그분들한테 맞는 작업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대박이 터지는 게 맞지. 제작비가 엄청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되나 이게? 우리 같은 막 박리담에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한 번에 제작비 다 소진될 거고 그걸 몰라서가 아니지 그지? 우리는 B급 감성만 해도 충분한 건데
그런 것 같아. 이것처럼 확률 높은 게임이 어딨어. 나는 만약에 아까처럼 기획이나 구성을 철저하게 따른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그건 아웃라인만 있으면 되고, 두 번째 뭐 제작비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주사위 게임하고 이 동전 양면하고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동전 양면 나오는 게임은 2분의 1 게임인데 다른 것들은 6분의 1 이상의 게임이란 말이야. 그럼 동전을 막 던졌어요? 근데 50% 확률로 던지겠어? 아니면 김청각 같으면 6분의 1 확률인 걸로 던지겠어? 50%로 던져요. 그치? 실패해도 계속 50%짜리로 던져야 되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쇼츠와 롱폼,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이런 거거든. 릴스 같은 거.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어렵게 간대. 막 글 쓰고 막 사업 구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더 키우고 서비스의 질을 더 향상시키겠대. 그거 아닌데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거 영상 말미에 이런 어떤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건 아닌데 정말 그 제품이 뛰어나서 좋아서 샀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정말 불친절하고 거지 같은 데 아니라면 내가 볼 때 차별화 없어. 동네에도 저기 냉면집이 있으니까 그거 갈 뿐이고 사람들은 그 어떤 사야 될 상황이 발생될 때 사는 거지 그 선택지 안에 그 상황 속에만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절대로 그런 거 가장 어려운 길로 가지 마시라. 실력 높이고 디자인 높인다? 그거는 주사위 던지는 거야. 6분의 1 확률로 가는 거야. 2분의 1 확률로 가야지. 저희가 되게 예시를 들고자 얘기한 거지만 또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 말씀드리면 뭐 그렇다고 막 실력 아예 없이 막 나는 뭐 효과만 어떤 그렇죠. 마케팅만 터뜨리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 고객사분들이나 저희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렇다고 뭐 막 기획 없이 자 감으로 촬영하시죠. 저희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 틀이 있다는 건 중요한데 그 이상의 막 너무 막 심취하는 이제 업계 표현으로 이제 학자님들이 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요 정도는 아웃라인 잡고 요렇게 가시는 게 더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것도 사실 사람들이 창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창의 이런 거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닭백숙 삶다가 바닥에 떨어뜨리신 분이 뭐 이 타이밍에 떨궈야 돼서 떨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우연에서 어떤 창조적인 게 좀 나오는 거고 그러려면 좀 더 이렇게 열린 게 좋은데 너무 사람들이 굳이 하나에 너무 그쪽으로 막 몰입해서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6분의 1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계속해서 이걸 많이 시도해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것도 6분의 1 속하는 행동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구독자 수나 팔로워 수가 또는 조회수가 어떤 성과를 만드는데 핵심 지표라고 한다면 그럼 할 말 없지. 뭐 다다익선이니까. 근데 16명 갖고도 8천만 원 만들었는데 16명도 못 만든다고? 그리고 이해는 했는데 마케팅이 좀 갈급하다. 그런 분들은 뭐 빠르게 뭐 고정 댓글 신청하셔도 되겠죠? 지금 그 채널 구독자가 혹시 몇 명이에요? 16명이지. 17명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한 명이 줄었네 그 사이에. 겁나 인기 없나 봐. 그래도 뭐 수익화 되면 됐죠 뭐.